안녕하십니까. 진영중학교 3학년 여러분.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윤정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은 지난 영상 수업에 이어서 경제 문제가 무엇인가, 또 어, 경제 체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요, 프린트물이 하나 나갈 거예요.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오늘 수업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책에 따로 필기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공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프린트만 보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나오셔서 공책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51쪽, 교과서 51쪽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의 주된 주제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배울 주요 개념, 경제 개념은 4가지예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체제는 무엇인가? 계획경제체제는 무엇인가? 혼합경제체제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교과서 51쪽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문제.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것은 생산된 가치의 분배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제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존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를 얼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을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경제 문제는 자, 이렇게 보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 방법에 대한 고민 또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물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가와 나와 다의 그림이 있는데 이 가의 그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 고용해 수타식으로 만들까? 손으로 만들까?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가에 해당되는 고민의 주체, 자, 이 가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 문제 중에서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나의 그림을 보면 삼겹살이 너무 안 팔리네. 오리고기를 메뉴로 바꿔볼까? 라고 하는 경제 문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삼겹살을 생산할 것인가? 오리고기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제 문제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다. 자, 임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노사 간의 협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임금을 10% 올려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3% 이상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 경제 문제는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경제 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경제 체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을 경제 체제라고 해요. 경제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체제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각 국가가 정해놓은 경제 체제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체제 세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격, 물가의 기능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것에 대한 격차가 커질 수도 있고요. 나의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특징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자,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사자가 개인사, 유자가 소유할 유자, 개인이 소유할 재산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고 또는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요. 이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농부는 올해는 내 땅에 감자 대신 고구마를 심어야지, 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지,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좋겠어 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 이것을 시장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옷이 많이 팔려서 소득이 늘었네.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의 소득,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요. 자, 열심히 운동해서 육산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경제 체제 다음으로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있어요. 왠지 계획을 잘 잡은 경제 체제 같지만 의미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올해는 무언가를 미리 계획해요. 그것에 따라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필요로 한 것을 적절히 시장에서 공급해 주지 않아요. 왜요? 국가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누를 국민들은 한 200개 정도 필요한데 국가가 미리 올해는 100개만 만들 거야 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사실 200개가 필요한 국민에게 100개라고 하는 비누가 제공된다면 나머지 100개는 부족하다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 하의 특징은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모두 파악하여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죠.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계획하고 명령했어요. 오늘은 10개만 만들어. 10개만 만들어 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5만 원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20개를 만들어서 10만 원을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10개에 5만 원으로 미리 계획하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참여할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부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국가에서 올해는 배추만 심으래. 사실 나는 무나 감자를 심고 싶은데 국가에서 올해는 배추만 심으래. 아이, 나는 심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도 나한테 오는 것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공동 목표가 있어요. 6시까지 일하시오. 6시까지 일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6시까지 2개를 만들건 6시까지 10개를 만들건 우리는 6시까지만 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근로에 대한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제의 생산성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라고 해요. 이 혼합경제체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니까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제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와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노동에 대한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적절해질 수 있고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체제가 혼합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요소와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특징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정부가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고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조절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많이 필요하니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해야겠어 라고 국가가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국가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무엇이다? 그렇죠.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무슨 기능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흥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뭐가 결정될까요? 그렇죠. 가격. 가격 기능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두 번째 형성평가는 자, 가로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땡땡 경제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무슨 경제체제라고 했죠? 그렇죠. 계획 경제체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맞추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원격 수업, 사회, 중학교 사회,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